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디사이퍼 FL 언더 블록 팀 발표를 맡은 고서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연구했던 주제는요. What if asynchronous FL meets blockchain and tag라는 주제인데요. 한국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동기 연합학습이 블록체인과 태그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주제입니다. 우선 이제 저희 팀 멤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팀장을 맡고 있는 저와 이기훈님, 황윤재님, 멘토를 맡고 계신 장희수님, 조현우님 이렇게 총 5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제 간략하게 저희 발표 내용에 대한 아젠다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 연구의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좀 미리 앞서 알아야 할 내용들,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베이 연구의 가장 주된 내용인 What if asynchronous federated learning meets tag and blockchain 섹션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아웃풋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목적으로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왜 블록체인이나 태그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싱크로너스 FL이라는 개념이 되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이 명확한 정의는 무엇이며 이 어싱크로너스 FL을 위해서 블록체인이나 태그를 사용하는 연구에 대한 서베이 워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러한 호기심에 대해서 대답을 얻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서베이 워크가 굉장히 유사한 논문이 2021년 4월에 나왔는데요. Federated Learning meets Blockchain Edge Computing이라는 서베이 페이퍼가 나왔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Federating Learning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 서베이 워크들을 잘 정리한 서베이 페이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페이퍼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싱크로너스 페더레이티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다는 이 페인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싱크로너스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블록체인 FL, 태그 FL을 다룬 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거를 비교 가능하도록 잘 정리한 서베이 워크가 부재하다. 그러한 리서치 갭을 저희가 집중한 이제 페인 포인트가 그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제 저희 말한 이 두 가지 페인 포인트를 좀 극복하기 위한 저희 이제 연구의 목적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앞으로 전개될 얘기들에 앞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델에 대한 에큐레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모델 에큐레시를 위해서는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하냐에 대한 문제로 직결이 되는데 이제 뭐 되게 프라이버시 센트릭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양질의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살짝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만약 제 데이터를 남들과 공유하지 않고도 트레이닝에 이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의 해답으로서 나온 게 연합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글 AI 블로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되게 대표적으로 연합학습을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ABC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초기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각 로컬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라고 예시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로컬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이 로컬 모델 업데이트 파라미터와 같은 것들을 어그리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기 보이시지? B에서 네모, 별벽, 별표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 해당 모이는 것들을 이 클라우드로 보이는 곳에서 어그리게이트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모델을 다시 이 디바이스들한테 재배포를 하는 이렇게 ABC의 형태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데이터를 직접 남들과 공유하지 않고도 자기 데이터에 그레디언트만 보냄으로써 모델 트레이닝한 결과인 그레디언트만 보내게 됨으로써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으니까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실제로 AI 모델 학습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구글 지보드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탈중앙화된 연합학습인데요.
이제 탈중앙한대 연합학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앙화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우드에서 그 어그리게이트 하는 그게 중앙화되어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서버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을 분산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과 이 약간 P2P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산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게 되면은 그 포이즈닝 어택과 같은 하나의 말리셔스한 노드가 전체 모델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어택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잔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화된 연합학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리서치 워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기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정의를 하기 앞서 아까 말씀드린 컨벤셔널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그림에서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용어를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 클라이언트에서 트레이닝을 시킨 후 그 모델들을 사실 저기 로컬 모델이라고 보이는 곳에서 다 모으게 되고 그걸 어그리게이트 해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을 이제부터 글로벌 모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글로벌 모델을 한 거를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해당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되는 걸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세 가지 데피니션을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페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싱크로너스 FL의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싱크로너스 FL을 정의하려고 노력한 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모델 업데이트를 보냈을 때 그게 글로벌 모델 혹은 레퍼런스 모델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레퍼런스 모델이 싱크로너스하게 갱신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도 그냥 독립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후 매번 글로벌 모델 혹은 레퍼런스 모델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제 이 정의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이 싱크로너스 FL이고 오른쪽 그림이 어싱크로너스 FL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센트럴 서버가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싱크로너스 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디바이스가 모두 각자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걸 일괄적으로 글로벌 모델 혹은 센트럴 서버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다운로드를 받고 트레이닝을 시킨 후 업로드하는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싱크로너스 F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디바이스의 이제 트레이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각 디바이스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어싱크로너스하게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싱크로너스 FL이랑 싱크로너스 FL의 그 특성에 대해서 분류하는 컴패리슨 표를 만들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이제 처음부터 스트래글러 이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봤을 때 이제 하나의 모바일 핸드폰이 굉장히 느린데 이 느린 한 핸드폰까지 다른 노드들이 다 기다려야 하는 거에 대한 이슈를 이제 스트래글러 이슈라고 하거든요. 이 부진한 컴퓨팅 파워가 느리거나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되게 짧아서 되게 로컬 업데이트의 반영이 느린 그런 노드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슈를 스트래글러 이슈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싱크로너스 FL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래글러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한 면이 있고 어싱크로너스 FL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데요.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어싱크로너스 FL은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가 굉장히 높고 반대로 이제 레이턴시가 되게 짧다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섹션인 프라이버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연합학습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전송할 때 그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추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 시큐리티 이슈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이 되는데 이제 Distributed Differential Privacy라는 방법과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이러한 방법들이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노이즈를 이용해서 자기 데이터에 조금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third party한테 자기의 뭔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내용들을 좀 맡겨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고 자신의 accuracy를 좀 컴프로마이즈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들은 싱크로너스 FL에서는 굉장히 적용이 가능한데 반대로 이제 기존의 방법이 어싱크로너스 FL에서는 이제 뭔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모으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렵더라라는 정리를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싱크로너스 FL과 어싱크로너스 FL을 저희가 논문 리딩을 통해서 좀 분류를 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던 이 표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어싱크로너스 FL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블록체인드 FL과 대그 FL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대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그라고 하면 이제 Directed Acyclic Graph인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도 대그의 일종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리니어하게 진행이 되고 대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플렉시블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점에서 봤을 때 레이티스트 팁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인데 대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을 세로선을 세웠을 때 이 특정 팁이 레이티스트 팁이 되게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POW라든지 뭔가 POS와 같은 다른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뭔가 레이티스트 블록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트랜잭션들을 각 클라이언트에서 각자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 이전 트랜잭션에다가 자기 뉴 트랜잭션을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컨센서스가 동작을 하게 되면서 되게 따로 이제 뭔가 마이닝과 같은 월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대그를 근데 어싱크로너스 FL에서 왜 써야 하냐라는 질문을 저희도 갖게 되었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대그 FL 논문들을 다 읽어본 다음에 저희가 최종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어 블록체인과 다르게 대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닝과 같은 뭔가 컨센서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로우 컴퓨팅인 IoT 디바이스에서 FL을 운영하기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 어싱크로니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래글러 이슈인데 각 디바이스의 컴퓨팅 파워가 되게 다양해서 그 제일 느린 디바이스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슈를 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게 어싱크로너스 FL인데요. 이 대그가 이 어싱크로너스 FL의 아키텍처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러럴하게 밸리데이션과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그 특정 시점에 여러 개의 레이티스트 팁이 뭔가 동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되게 어싱크로너스 FL과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잔틴 노드가 있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대그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자생적인 네트워크에서 컨센서스 밸리데이션과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미티게이트 그러니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에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대그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Y 대그까지 알아봤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 이제 블록체인 FL이랑 대그 FL의 컴패리즌 테이블인데 이제 이 컴패리즌 테이블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FL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았어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블록체인 F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선 저 아래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노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각 이제 이 핸드폰들 하나하나가 로컬 트레이닝을 해서 이 모델 업데이트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델 업데이트들을 마이너에게 보내게 되면 이 마이너가 이 채굴을 통해서 이 모델 업데이트를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래서 블록을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컨센서스 과정이든 그런 컨센서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T+1의 블록이 담기게 되고요. 이렇게 1, 2번 그리고 다시 이 빨간색 점선을 따라 내려오는 게 이 모델을 다시 새로 다운로드 받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 FL이 동작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그 FL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대그 구조에서 팁을 고르게 됩니다. 한 노드가 팁 중에서 여러 개의 팁 중에서 자기가 뭐 애큐러시를 비교하든지 안 그러면 에버리징을 하든지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초반에 설명드렸던 중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거 모델을 만든 후에 그 중거 모델을 기반으로 자기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로컬 모델의 애큐러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컬 모델의 애큐러시가 더 나은 경우에 새로운 트랜잭션을 퍼블리시할 수 있겠죠. 이런 이렇게 1, 2, 3, 4의 방식으로 각자의 노드가 밸리데이션과 동시에 새로운 트랜잭션까지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내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렇게 뉴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게 좀 더 이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싱크로너스 FL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게 대표적인 대그 FL의 동작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테이블이 이제 이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5번, 6번, 7번
논문을 기반으로 이 컴패리즌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어요. 아까 5번은 블록 FL이라고 불리는 그냥 클래식한 블록체인드 F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바플이라고 부르는데 블록체인드 FL이긴 한데 조금 더 어싱크로너스한 장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특별한 걔네들만의 세팅을 추가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체인스 FL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그를 사용하는 부분만 띄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5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한 블록 FL, 어싱크로너스한 블록 FL, 대그 FL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5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T와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T 플러스 1에 넣는 그런 형식이 싱크로너스 FL과 굉장히 유사하였고 반대로 체인스 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퍼런스 받는 모델들을 사실 개인이 계속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고 그 팁 셀렉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동적으로 어싱크로너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FL 클래시피케이션 그 롤을 채워보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잘하게 글로벌 모델을 각 논문에서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지, 레퍼런스 모델을 각 어떻게 컨스트럭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FL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모델 컨스트럭션 하는 방법 외에도 모델 디그레데이션 어택에 대해서 각 논문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어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걔네들이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도어 어택, 그리고 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 오브 팁스를 그러니까 그 대그의 개수를 그 조절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되게 네트워크 스테이빌리티에 중요한데 그것들을 걔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개의 논문들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길 것 같아서 여기서는 패스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각 논문들의 종류를 저렇게 나열을 하고 여기에 카테고리를 세워서 카테고리에 맞게끔 좀 나열을 해서 컴패리즌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 주요 서베이 워크고 이제 좀 길었지만 이제 연구 결과를 짧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싱크로너스 FL의 모호한 정의가 되게 많고 각 논문들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글로벌 모델, 레퍼런스 모델, 컨센서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데피니션들을 저희가 조금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컨트리뷰션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대그를 왜 어싱크로너스 FL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장점들을 좀 다른 논문들에서 이야기하던 걸 다 썸업을 해서 이렇게 좀 장점들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어싱크로너스 FL의 관점에서 이제 블록체인드 FL과 대그 FL 관련된 논문들을 좀 저희가 새로 나눈 기술적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들 각 카테고리 쪽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서의 합의와 이제 글로벌 모델 합의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없다는 게 좀 저희가 느꼈던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FL의 어택 벡터 중에 백도어 어택에 대한 얘기가 사실 센트럴라이즈된 그냥 컨벤셔널한 FL에서는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블록체인 FL이나 대그 FL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좀 부족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그 테이블에서 보셨듯이 이제 기존 FL의 시큐리티 관련 이슈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MPC라든지 아니면은 DP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컨벤셔널한 FL의 논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블록체인드 FL과 대그 FL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다는 게 저희가 느꼈던 좀 개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랜잭션 스테인리스 이슈를 해결하는 솔루션 중 대부분의 대그 FL 논문들이 뭐 그 약간 스테인리스의 맥스치를 둬서 그걸 팁 셀렉션하는데 프루닝을 하겠다라는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반대로 클래식한 어싱크로너스 FL에서 가중치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블록체인 FL이나 대그 FL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들끼리 좀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 그런 것이 저희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연구 내용을 설명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초반에는 FL 논문을 되게 많이 읽고 이제 기존 클래식한 FL의 챌린지스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분석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드 FL과 fully decentralized FL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Q3에서는 어싱크로너스 FL 논문 리딩을 했고, 이제 어싱크로너스 FL과 싱크로너스 FL의 컴패리즌 테이블을 완성했어요. 초반에 보여드린. 그리고 Q4에서는 대그 FL 논문을 읽었고, 그 저희가 마지막 봤던 큰 테이블 있잖아요. 대그 FL과 블록체인 FL을 어싱크로너스 관점에서 카테고리화하고 그걸 분류하고 좀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이 Q4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베이 페이퍼를 일단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이 서베이 페이퍼를 완성 후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널에 투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 FL on the Block 팀 발표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어싱크로너스 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IoT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유스 케이스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IoT 디바이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각 디바이스 간의 컴퓨팅 파워의 차이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싱크로너스 FL보다는 어싱크로너스 FL이 좀 더 플렉시블하게끔 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널을 특별하게 정하진 않았고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논문을 먼저 완성한 뒤에 적합한 저널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후보로는 IEEE에 있는 IoT 저널이나 아니면은 관련 머신러닝 관련 학회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 관련된 데 한번 제출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사실 학부생이기도 하고 이쪽 뭐 기존에 전공을 이쪽으로 하던 학생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디사이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혼자서는 하기 정말 어려웠던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리서치나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었던 게 확실히 큰 메리트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전공생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제가 갖추지 못했던 지식들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